이번 영상은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SK 케미칼, SK 하이닉스, LG 화학 이런 어떤 대규모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어떤 그런 입점되어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6억대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8459고요. 감정가가 9억 5천, 최저가는 6억.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 대비 3억 5천 정도 많이 싸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요. 10% 돼서.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게 2013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은 지 10년 차 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연차를 좀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 외관이나 이제 옥상 부분도 이제 수리가 점점 필요할 때가 되는 그런 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정확한 어떤 건물에 대한 노후도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건물 외관상 보면 크게 뭐 노후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짓는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벽돌 마감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땅은 66평, 건물은 161평. 그래서 대형은 아니고 한 중대형 정도 되는 어떤 다가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있어요. 복명동. 그 이름은 이제 현진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경이 있고요. 왼쪽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10m 도로, 왕복 2차선 되어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왕복 2차선 10m 도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곽에 요렇게 보면은 좀 이따 이제 제시회를 볼 텐데요. 2층 말고 이렇게 3층까지 제시회가 많게는 9평, 적게는 7평 정도 각각 이렇게 제시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이쪽이 제시회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이 약간 돌출되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건축을 할 때 당시 제시회 건물로 이제 지붕이나 이렇게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시회 때문에 평수가 좀 커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총 2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작아서 주차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차가 한 2대 정도 되어 보이긴 한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다가구죠. 여기 보시면 주변이 다 다가구.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벽돌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크게 뭐 대리석도, 그렇죠? 크게 뭐 건물이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년 차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 건물이 좀 관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보면요, 아까 2대 있었고 여기 3대, 그리고 4대, 5대 해서 총 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7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제 5대밖에 못 되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뭐 우겨 놓으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해서 한 대, 보면은 여기가 이제 2대, 여기까지 해서 한 2대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이 보면 SUV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쪽 공간은 많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요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경차 같은 경우는 뭐 3대 들어갈 수 있는데, 우겨 넣으면은 3대, 그죠? 아까 앞에까지 하면은 4대, 그 다음에 5대, 6대. 그러니까 이제 많으면 5대에서, 아니 적으면 5대에서 많으면 6대 정도. 근데 해당 세대가 지금 총 8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거주하는 거 대비해서 주차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시회로 좀 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서도 제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제시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상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샤시도 마감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꼭대기 4층이, 그러니까 5층이죠. 5층이 주인 세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런 벽돌식의 마감으로 된 다가구 주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를 상가를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만의 어떤 단점은 아니다. 주차는 그죠? 그렇게 판단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물 뒤쪽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시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제시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제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나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제시회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매 나온 거나 이제 그 제시회 건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건물 외관상 딱 보면은 저거 제시회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지붕 같은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마감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별로 안 띄게끔 이렇게 제시회를 좀 만들어 놓고 여기랑도 2층은 아니에요. 2층은 제시회는 아니고 2층을 빼고 이런 그 4층까지 제시회가 베란다랑 이런 걸로 포함해서 대략 평수가 좀 넓게 이렇게 좀 빠진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경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게 지금 약간 흐리긴 합니다. 저 옥상이에요. 옥상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옥상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출입문 상태가 약간 그 회색이죠. 그리고 요새 짓는 이런 옥상 바닥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세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은 어떤 방수층이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옥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현장을 제일 좋은 건 이제 4층이에요. 4층 들어가서 천장을 딱 올려다 봤을 때 그쪽이 누수가 그 흔적이 있거나 뭐 어떤 물이 이제 누수가 됐다고 하면 말랐다가 그러니까 젖었다가 말랐다 하면서 약간 이제 누리끼리한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옥내에는 5대가 있고 옥 외에는 2대가 있는데 이게 총 7대잖아요. 근데 실상으로는 차량이 이제 그 아까 SUV 들어간 거 봐서 보니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주차는 뭐 많아야 5대, 6대 정도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도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바로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파크로 해서 한 1200세대, 13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오리온이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지금 그 SK나 뭐 SK 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LS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이쪽 왼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위치도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건이 여기 현진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오피스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주변에 이런 어떤 주거용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들이 많은 그런 위치, 원룸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해당 경매 물건이.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축소를 해서 이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많이 있어요. 초중고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복명 아이파이커 있죠. 이게 이제 대단지 있다 보니까는 주변에 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청주 흥덕 경찰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있어서 뭐 인근에 뭐 그 운동하거나 잠깐 산책하기에도 좀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공원 있고요. 여기 부분도 공원. 그다음에 무슨 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거 인프라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지방이긴 해요. 청주라는. 그리고 오리온 여기 있었고, 그리고 SK, LS 있었죠. 그다음에 LS, SK 케미칼.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있죠. 본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그다음에 SK케미칼, LS 전선일 거예요. 전기인가? 아무튼 이런 어떤 이쪽 근방 전체가 전부 다 일반 그 어떤 산업단지, 공정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인근에 그 원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출퇴근하는 어떤 직장인들,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맞춤으로 뭐 인테리어나 옵션을 꾸미는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 피로티가 돼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2층, 그죠? 2층부터. 근데 특이한 거는 2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은 다가구. 그래서 2층은 오피스텔 3개, 그 다음에 둘 하나에서 총 8개 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계단실이 있었잖아요. 옥상에. 그런 거를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층별 안내도를 이제 좀 더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고, 이건 간평서, 출처가 간평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2층은 오피스텔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원룸, 방이 201호, 그 201호 같은 경우는 방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 2개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으면은 이제 투룸이죠. 정식 투룸, 정투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202호랑 203호는 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주방이 있죠. 근데 이제 1.5룸이에요. 방이 하나가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룸, 2층 같은 경우는 1.5룸이 2개. 원룸으로 쳐도 되고요.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01호랑 302호인데요. 보면은 이게 1호 라인 있죠? 1호가 좀 크게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도 1호가 방 3개예요. 3룸.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01호랑 302호는 3룸하고 투룸이 있고, 401호랑 402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층이죠. 주인 세대가 이제 꼭대기층인데 방 3개가 있고, 특이한 건 이제 화장실 2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있는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있어서 뭐 꼭대기층을 써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평면도를 볼 겁니다. 평면도는 이제 2층이 이렇게 돼 있었고, 아까 그 영상을 볼 때 이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쪽.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10m 도로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층은 뭐 그 제시의 건물이 없는데 제시의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시의 건물이 지금 니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이 2층에 대한 이렇게 2층에 대한 제시의 건물인데, 이게 26제곱미터니까 38에 24, 한 8평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층, 그죠? 4층도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디귿이죠. 굉장히 크게. 근데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기 흉하게 돌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30제곱미터니까 한 9평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인데 이거는 이제 주인 세대죠.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18제곱미터니까 355, 3628, 한 5평, 6평 정도 되는 게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아까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왼쪽이 있었고 오른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m 도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이게 이제 10m 도로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렇게 중앙선 있었고 양쪽으로 차가 돼 있었는데 2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는 건 아까 본 그 제시예요. 그래서 딱히 이제 중복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먼저 그 최선순위 권리 설정을 보면 건물을 봐야 되죠. 왜냐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되니까, 이게 2013년 1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후순위면 물어줄 게 없고 선순위면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보면은 2020 이게
401호죠. 401호, 401호, 그다음에 203호, 501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2년, 18년, 20년, 19년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또 21년, 21년 그죠? 전부 후순이라 낙찰받고 딱히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임대료를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신고된 걸 보면은. 그리고 그죠? 이게 401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 같은 사람 같아요. 근데 1호가 좀 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호가 3룸인데 전세가 1억입니다. 그죠? 이때 22년에 확정일자를 좀 더 일찍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전세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월세인데, 지금 401호 같은 경우는 반전세로 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03호 같은 경우는 그 원룸 1.5룸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235.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501호. 501호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죠. 제일 큰데. 제일 큰 게 이제 전세가 1억 2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세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월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단지 인근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월세를 놓으면은 월세 수익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14라고 표기가 돼 있죠. 여기 14.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해당 경매 그 월세 매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한 거예요. 낮은 가격 순으로. 그래서 나온 게 25도 있고 200, 그러니까 보증금은 이제 작게 걸었죠. 200에서 35도 있고 40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25짜리가 제일 싸죠. 근데 15년 이내. 그러니까 본건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그리고 평수도 원룸이 23제곱미터니까 37에 21, 7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작죠. 35. 그래서 최저 25에서 지금 보면은 10평. 일반 원룸보다 넓다고 합니다. 승강기 있고 15년. 이것도 35. 그리고 투베이인데 이거는 좀 그 1.5룸이나 한 2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튼데 여튼 제일 싸게 나온 게 25다. 그리고 다른 지역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숫자 6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 해당 경매 물건이 그 월세 매물이고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 순이에요. 그래서 아까 25도 있었는데 22도 있네요. 그렇죠? 10년 이내 엘베도 있고 이것도 10평 33제곱미터니까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8 지금 40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최소치를 뭐 25로 잡아도 22로 잡아도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거기서 물론 이거보다는 이제 월세나 좀 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산을 좀 해보면 그 원룸을 25로 잡았어요. 아까 왜 그러냐면 최소치 22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30, 25 막 이랬었잖아요. 보면 22도 있는데 뭐 38, 35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22로 잡는 건 너무 최소치일 것 같아서 25로 잡았고요. 투룸은 35, 3룸은 5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층 같은 경우는 원룸이 2개 있고 투룸이 하나, 2층하고 3층하고 4층은 투룸, 3룸 하나씩 구조 같고 3룸, 5층은 3룸이에요. 그래서 일단 3룸부터 보면 5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작게 잡은 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평수가 가장 커요. 이게 보면은 구조를 2층하고 3층, 그러니까 3층하고 4층에 있는 어떤 구조를 얘 혼자 다 쓰기 때문에 3룸에서도 그래도 화장실도 2개 있기 때문에 이 3, 4층 3룸하고 좀 비교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좀 커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룸은 그냥 50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 2층부터 원룸 2개, 투룸 하나죠. 그래서 원룸이 아까 25였으니까 2개 잡고 50, 투룸은 35, 해서 85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 하나, 3룸 하나잖아요. 그래서 투룸 35, 그 다음 3룸 50에서 85, 그리고 3룸은 또 이제 50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총 이제 30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당연히 이제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나 이제 반전세에 따라서 월세가 조금씩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당 물건은 이제 총평인데요. 지금 총평을 보면은 일단 가격대가 감정가가 9억 5천이고 최저가가 6억이니까 3억 5천 정도 싸졌다. 그죠? 그리고 5층짜리 건물이고 중대형 어떤 다가구 건물인데 2013년식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승강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다. 그리고 월세 수익은 300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그 주인 세대도 있었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최소치가 22가 있었는데 계산하기 쉽게 25로, 그리고 25도 물이 절대 어떤 작은 수치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인근에 SK 하이닉스랑 케미칼, 그 다음에 LG 화학, LS 전기, 전선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 대상으로 임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런 것도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맞춰서 옵션이나 그 수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근에 보면 이제 소중고가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었고, 다만 이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5대에서 6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세대수는 총 8세대고, 그리고 각 세대마다 막 3룸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한 집당 차가 막 2대인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로 쓴다고 하면 인원수마다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동네 자체가, 원룸촌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구 수에 따른 수리비 옵션이 이제 그 단점이죠. 왜냐면 지금 8세대고 반개수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옵션을 이제 넣어준다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8이니까 당연히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잘해야지 10년 가고 20년 가고 3년, 30년 가니까 건물을 좀 이제 현장 가서 어떤 크게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식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했다고 하면 10년 차라고 하더라도 깔끔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월세 놓을 때 임대 경쟁력을 좀 맞춰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보면은 이제 월세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본권이 여기 있는데 월세 나온 게 굉장히 많죠. 이 숫자가 그 원룸 아니면 투룸이 나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변에 어떤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물론 있어서 충분하게 뭐 이런 원룸 월세 매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좀 많다는 거는 내 거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낙찰받고. 그래서 향후 낙찰 받았을 때 임대 경쟁력을 다른 매물보다도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을는지 그거를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경매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5층짜리 건물 6억대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